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아내분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님 부양료 청구 소송 해주세요 했는데, 이런 거잖아. 판사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이혼 소송을 먼저 청구를 했다. 부양료가 100만 원이 딱 나왔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 소송 중에서 우리가 사전처분, 임시처분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궁금하신데 아마 인터넷에도 정보 없고 변호사들 잘 몰라요. 임시처분이라고 해서 이혼 소송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나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임시 양육비를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전처분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뭐 부동산이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보다 더 중요한 뭐 이게 처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논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임시 양육비라는 형태로 양육비를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이 거부되거나 불허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당연한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녀들이 없거나 자녀가 다 컸어요. 성인이 돼서 양육비는 문제되지 않는 사건들, 이혼 소송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을 나가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 소송을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어버렸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막 협박의 의미도 있어요. 당신 이혼 빨리 동의 안 해주면은 내가 생활비 끊고 할 거야 해서 일종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매달 생활비를 받다가 생활비를 안 받아서 갑자기 이제 생활이 공공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임시 부양료 청구를 상대방한테 할 수 있어요. 부양료. 우리 부부는 서로 동거와 협조와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적어도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상으로 의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혼 소송이 제기돼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정말로 끝나서 이혼이 되기 전까지는 서로 부양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게 원칙론적이죠. 그래서 임시 부양 요청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좀 따져요. 왜냐면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부양료를 지급을 하는 것도 조금 법원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본다. 어떤 사정들? 둘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양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인용이 될까? 그건 인용될 가능성이 낮죠. 왜냐면 둘 다 자력이 있고 둘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즉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끊었어. 근데 집에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고 하자, 아내는 경제 능력이 없어. 그랬을 때 임시 이제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되겠죠. 이때는 인용의 가능성이 꽤 있죠. 근데 100%는 아니에요.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요. 어떤 것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은 하지 않지만 자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즉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는지 한번 내보십시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은행 잔고가 1억 이상 있었어. 그러면은 사실은 부양료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잔고도 없고 특별히 어디서 뭐 돈이 나올 만한 데도 없고 기존에 자기 갖고 있던 재산도 없으면은 부양료 청구는 당연히 인용이 되겠죠. 최근에 제가 부양료 소송한 것 중에서 인용된 게 있는데, 이거는 반대야.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별거에 들어갔는데 남편분은 일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내분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님 부양료 청구 소송 해주세요 했는데, 이런 거잖아. 판사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이혼 소송을 먼저 청구를 했다. 그 다음에 부양료를 줄 필요성이 있느냐, 두 번째 사실상의 이제 조건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가정폭력이 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어요. 물론 상대방은 그거를 뭐 부인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입장은 물리적인 폭행이 있어서 이혼 소송 어쩔 수 없이 제기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의뢰인은 병원 진료도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이어서 임시부양료로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판사가 그러면은 통장 잔고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관리비며 뭐 이런 거, 의식주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 치료비 이런 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소명해 봐라 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다 소명했지. 그랬더니 부양료가 100만 원이 딱 나왔죠.
만약에 이게 원고였고 원고가 자력이 있었어요. 통장 잔고에 뭐 몇 천이 있다거나 몇 달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있다거나 그렇게 했으면은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인용이 된 거는 자력이 없는 원고가 피고의 유책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고, 이혼 소송 중간에 생활비나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청구를 해서 인용이 됐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부양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인용이 되고 언제 뭐 기각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굉장히 유익하셨죠?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